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00명을 사면했습니다. 5,400만 달러를 횡령한 재무관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 5,4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딕슨시 재무관 리타 크런드웰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크런드웰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가택연금 조치를 받은 후 4년 형기를 남기고 이번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딕슨시 글렌 휴즈 시장은 이번 사면 소식에 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대의 공금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딕슨시는 과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으나 이번 결정은 시 역사의 어두운 순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사면 대상자들이 재활과 사회 복귀 의지를 입증했다고 밝혔으나 공공 신뢰를 저버리는 이번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80세 노인이 조정 가능한 기능 침대에서 사고를 당한 후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침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일리노이주 갓프레의 한 80세 여성이 조정 가능한 기능을 갖춘 침대에 갇혀 이틀 동안 고통받은 후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침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잘린드 워커는 2023년 3월 1일 침대의 조정 가능한 기반이 갑작스럽게 하강하면서 침대와 벽 사이에 갇혔습니다. 워커의 딸 앤젤라 모아는 12일 현지 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침대가 예고 없이 강한 힘으로 하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워커는 구조대가 3월 3일 그녀를 구출하기 전까지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재활센터를 거쳐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으나 한 달 후인 2023년 4월 3일 사망했습니다. 모아는 이번 소송에서 침대 제조사 슬립 넘버와 조정 가능한 기반을 설계 제조한 레기센 플랫을 대상으로 과실, 부당 사망, 제조물 책임, 보증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과 고통, 관련된 의료비,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해당 침대가 침대와 벽 사이에 사람이 갇힐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경고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침대가 하강할 때 이를 알리는 경고음이나 비상해제 장치가 없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침대는 설계 및 경고 부족으로 인해 결함이 있었으며 비합리적으로 위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립 넘버는 12월 10일 소송 제기 후에야 이번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제품의 설계와 안정성을 변호하며 필요한 조사 및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커 가족의 변호인 테드 지아나리스는 이 침대는 타이머 기능으로 스스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경고나 센서, 비상해제 장치가 없었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는 닫힘 강도를 낮춰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센서가 있다. 침대 같은 일반적인 제품에도 비슷한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독립적인 삶을 살던 워커가 단순히 침대에 갇혀 이틀 동안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제조사들이 왜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 법원에서 25,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가짜 우버 기사가 승객들의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폐 30만 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경찰이 가짜 우버 기사로 활동하며 승객들의 암호화폐 3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누르 후세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후세인은 2023년 3월부터 12월 사이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스코츠데일의 한 호텔 앞에 실제 우버 호출 승객을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방향을 확인하거나 우버 앱에 접속해야 한다는 핑계로 승객의 휴대전화를 빌려 디지털 지갑에 접근, 암호화폐를 자신의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스코츠데일 경찰과 피닉스 비밀 경호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후세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승객을 속여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세인은 절도,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그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전자 모니터링, 인터넷 사용 금지, 그리고 마리코파 카운티 내 체류가 포함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후세인은 한 피해자에게 조용히 있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2월 1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사기는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 유형으로 미국 전역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BI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사기로 인해 약 5억 6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신고 건수는 6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피해자 16,000여 명이 신고했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할 때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츠데일 경찰과 비밀 경호국은 후세인의 추가적인 범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아마존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액수는 이미 취임식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은 메타와 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뉴욕 증시를 들러 아마존 창업자이면서 워싱턴 포스트 오너인 제프 베조스를 내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조스는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대선 때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으나 베조스는 신문에 공식 지지하는 것을 막은 바 있습니다. 베조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10월 트럼프는 항공우주업체 블루 오리진의 오너인 베조스와 CEO 그리고 메타의 부사장 등과 텍사스에서 회동한 바 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스탠리 머그컵이 문제가 돼 260만 개의 머그컵이 화상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제작된 스탠리 머그컵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탠리 회사가 만든 머그컵 260만 개가 리콜됩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스탠리 머그컵의 스위치백과 트리거 액션 여행용 컵 종류 260만여 개를 리콜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화상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컵이 열기에 노출되면 머그의 뚜껑이 수축되면서 뚜껑이 닫혀지지 않게 되어 컵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콜 해당 제품은 2016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제작된 스탠리 머그컵이며 이런 제품은 아마존, 월마트,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타겟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91건의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38건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1건이었습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헬로프레쉬 공장에서 아동들의 노동이 제기되어 조사 중입니다. 일리노이주 오로라에 위치한 헬로프레쉬 소유 공장이 아동 노동 의혹으로 미 노동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헬로프레쉬와 함께 인력 공급업체 미드웨이 스태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로프레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즉시 미드웨이 스태핑과의 관계를 종료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아동 노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공급업체가 윤리 및 준법 정책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드웨이 스태핑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2024년 5월 시작된 노동부의 조사를 위해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